안녕하세요. 대금만 시간. 오늘은 31강입니다. 제가 오늘은 청을 갖고 나왔어요. 대금의 제일 중요한 요 청들을 갖고 나오고 또 이 청을 붙이기 위한 악교도 갖고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금악기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청이라는 역할이 참 큰데 제가 이 설명을 빠뜨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이 어떤 청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청들이 지금 시중에서 가격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루트로 또 이 청들을 구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청을 붙이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기본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청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갈대의 얇은 막에서 청을 채취를 해요. 그리고 청의 종류에는 이 갈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갈대의 영향이 두꺼운 청도 있고 얇은 청도 있고 기온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청이 더 좋다, 뭐 요즘 청이 좋다 딱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날씨의 영향에 따라 그 이제 5, 6월 달 이때 이제 청 채취할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청의 상태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 청을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 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털이 없어요. 이건 제가 구입한 지 한 2년 정도 된 청이고요. 그리고 요 청 같은 경우는 한 8년, 9년 정도 된 청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갖고 있을 때 찌지 않고 이 청을 보면 청을 선생님들마다 다들 이제 청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이 청을 밥솥 뜸들이고 그릴 때 이제 좀 쪄가지고 이제 빳빳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제 뜸들이는 그 김에다가 깔판을 놓고서는 꺼즈 같은 걸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청을 펴서 다 펴가지고 올려놨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건조하게 좀 말려서 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게끔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이 청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이 청에서 소리가 어떻게 하면 또 잘 날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쪄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냥 청을 사면 찌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막 소리에 그 청의 소리가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을 두꺼운 청은 좀 힘들다. 얇은 청은 청소리가 빨리빨리 난다. 맞긴 해요. 이 청이 두꺼울수록 요 테이프 붙인 것 같이 조금 힘들어요. 청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힘을 더 주게 되고. 근데 청소리가 너무 잘 나면 힘을 조금 덜 주게 되면서 청을 또, 조절하기 위해서 힘을 좀 약하게 쓰기도 하지만 김의 차이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청 같은 경우는 관리도 되게 잘 해줘야 되고, 맨날 불지 않으면 청은 빨리 골고, 곤다라는 거는 이 청이, 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불어주면 이 온습도가 자주자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청이 유지를 시키는데, 불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이 이렇게 차가운 데 있으면 청이 이렇게 지글지글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침이 다거나 소리 나면, 그 청은 못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돼요. 이전에 제가 이 청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청은, 어디서 구해야 되고, 얼마짜리를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청은, 예전에는 이제 악기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청을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 청을 채취해서 팔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샀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청만 검색해도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청 가격이 2만 원부터
최대 한 10만 원, 15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사면 이렇게 요 한 꼭지에 이렇게 10만 원, 15만 원짜리를 사면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청이라는 게 사실 이 실력적인 부분의 연습에 따라서 이 청의 역할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15만 원 요렇게까지는 잘 안 쓰고요. 한 5만 원 선 요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2만 원, 3만 원대도 충분히 이 청의 역할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선에서 편하게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청을 얘기하다 보면 참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은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걸 은청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갈대에서 막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고 되게 귀한 청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릴 때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좋기는 해요. 하지만 관리를 그만큼 더 잘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소리가 무지 너무 좋게 나요라기보다는 청의 그 울림에 이렇게 높은 울림을 냈을 때 잘 잡아지는 소리가 나요. 다른 얇은 청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청일수록, 은청일수록 바로 청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불어주고 기를 들여줘야지 그 은청의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청이 보면 요렇게 청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털 같은 게 이렇게 없이 좀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요런 청들도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청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껍질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면 껍질들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청은 무슨 청, 다른 청인가? 그게 아니라 이 청 같은 경우는 요 청 껍질 있는 이렇게 껍질 있는 것들이 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악기를 청을 붙일 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껍질들이 보이게끔 붙여요. 근데 이제 침을 바로 갈다 보면 요렇게 또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소리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청들을 우선은 청을 붙였을 때 많은 힘을 주고 하면은 뜯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붙여보면 볼수록 많이 늘고, 소리도 계속 청을 붙여서 소리를 내보고 하면 이번 청은 어떤 소리가 나네? 이번 청은 어떤 소리가 나네? 이 청의 색깔도, 소리를 내는 그 청의 울림의 색깔도 너무 각기 다 다르고, 붙여서 바로 청소리가 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들도 있고, 한 1주 넘어가야지만 청소리 좋다, 잘 나네라고 하는 청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많이 비싸다고 해서 바로 내가 체감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공자들이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고 이런 청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고, 청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중요하지만 비싸서 이건 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들, 그리고 요 악교도 잠깐 설명할게요. 악교 같은 경우는 요것도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샀어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요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이 악교도 그냥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악기에다가 발라서 이게 붙이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그냥 차가운 물로 해서 막 이렇게 문지르면 되게 오랫동안 문질러야 돼요. 그래서 물을 좀 따뜻한 물, 좀 뜨거워도 돼요. 그런 물로 묻혀서 붙이면 조금 더 수월하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묻힌 상태에서 라이터로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데핀 다음에 이렇게 묻히기도 했어요. 이 악교를 잘 안 묻히면, 골고루 안 해주면 청을 정말 제가 잘 붙이려고 하는데 이 옆에 하얗게 떠요. 잘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악기에다가 청을 붙일 때는 이 악교도 너무 중요하게 잘 꼼꼼히 오랫동안
해준 다음에 청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청을 붙이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업 전에 저한테 악보를 가져오셔서 이거를 음을 다 적어와봤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구독자들한테도 어떤 악보를 갖고 오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간부 악보를 대금을 처음 접한 분들은 정간부 악보를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간부 악보하고 하다 보면 어떤 그 표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선부 악보로다가 이제 전환해서도 좀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 말고 그 전문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오선부 보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익히고 싶은 게 이제 요 헐헐헐이라는 요 음악을 좀 익히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그 정간부 악보로만 보다가 오선부 악보로 보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그 음을 잡아나가야 될지 기준음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해서 그 오선부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좀 알고 싶어서 네. 이게 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막 이제 키라는 거는 설명하면 되게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목소리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목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목소리가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소리의 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노래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내 키에 안 맞아. 이거를 나는 좀 내릴래, 높일래. 요게 사실은 키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키인데 사람들이 이제 키를 보라고 키 이렇게 조성이 붙으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악보를 보려고 하면 이거 나 대금을 못 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악보를 이거 바꿔야 되나? 뭐 정간보를 어떻게 바꿔요? 아니면은 이거 악보 어떻게 봐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이것도 했었는데 대금은 악기가 지금 E 플랫으로 E 플랫 기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E 플랫이다라기보다 E 플랫 기준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대금이 E 플랫이라고 했을 때는 C, D, E, E라는 거는 피아노로 했을 때 도레 미예요. 미에 플랫이 붙는데 요게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플랫이 붙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전에 저랑 공부했을 때 플랫이 붙는 순서가 시미라 레솔도파 그쵸. 그래서 시미 라레 솔도 파 요렇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시 악기를 보면 악기는 기본적으로 임남 무황 태고 중 했을 때 그냥 실음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라기보다는 임에서 어떤 음이 피아노의 어떤 음이고 이것도 또 예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이고 정확히 내 악기가 어떤 키의 악기인지 어떤 목소리에 그 평준화되어 있는 악기인지를 알면은 조금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플랫이라는 거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간음 시 거기에 임의 음에 해당되는 건가요? C 플랫이 임이에요. 지금 E 플랫이라고 했을 때는 황이 E 플랫인 거예요. 보면 제가 볼게요. 이 지금 나는 소리가 요 음이 E 플랫이라는 건데 딱 제가 황을 지금 요 악기는 이제 제가 정악으로 불고 있는 악기인데 피아노에 정확하게 이거는 E 플랫이다. 대금 황으로 불 때 E 플랫이다.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피아노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 내 음이랑 좀 틀린데 좀 내가 높은 것 같은데 내가 낮은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대금은 고정음을 내기 위한 근사치의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악기의 음이 어떻게 이미 피아노로 뭔지 요거는 이 앞전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요 헐헐헐이라는 곡 같은 경우 딱 이렇게 악보를 보면 요렇게 플랫이 지금 기존에 한 3개, 4개 정도까지 봤는데 이제 플랫이 5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악기로 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 있는 악기로 불어야 되나요? 그런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키에 따라 악기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도 이 키가 전혀 없고 해도 그냥 악기로 다 불 수 있어요. 맞춰서 불 수 있고 이 손의 모양 포지션을 따라 다르게 해도 다 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면은 시미 라레 솔까지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악악기에서 내가 낼 수 있는 플랫 음정, 그러니까 그냥 임남무 황태고 중을 했을 때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황은 뭐다, 태는 뭐다 이거를 익혔잖아요. 태는 F 파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여기에 파라고 돼 있으면 이건 태다 요렇게 익히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이 5개가 붙어 있으면 솔은 뭘까요? 솔은 대금에서 어떤 음을 솔로 낼 수 있을까요? 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악보로 봤을 때 고를 여기가 플랫이 붙어 있는데 고를 그러면은 플랫이 붙으면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반음을 내리고 반음이 내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샵이 붙었다 그러면 반음 올리고 요런 기본 개념이 플랫과 샵의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악보를 보면 요게 어디에 요 플랫들이 다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지금 요 솔 같은 경우에 플랫이 붙어 있으면 이 곡은 그냥 무슨 키다라고는 전공자들만 알지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무슨 키야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플랫이 붙으면 이 솔 같은 경우 그러면은 고를 반음 내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 음정은 내가 반음을 낮춰서 불어야 되는 곡이네 라고 우선은 기본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를 했을 때 고의 음이 솔인데 플랫이 붙으면 손의 포지션이 달라져요. 보면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고를 반음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마다 달라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협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협이라는 음정도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협의 음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서 이 솔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반음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노래를 많이 듣다 보면 높으면 이거는 음악이 조금 다른데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되는데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질문하셨을 때 이거는 이건 없는 음인데? 그죠? 알고 있는 거는 저치, 평치, 역치 요 음계 범위 내에서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거를 조를 바꿀 수도 있지만 조를 바꿔서 내가 연주하기에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지금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거를 한 옥타브 올려서 하면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런 지금 헐헐 같은 경우는 요 악보는 지금 악보나라에서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요렇게 악보나라를 뽑았을 때 음정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설명하면 너무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지금 제가 설명했을 때는 한 옥타브를 올려서 네네.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중이에요. 중, 임무, 임이에요. 요거를 불었을 때 지금 저치부터 올라가면 돼요. 한 옥타브 올린 게 저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레에도 플랫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레 음정에 원래 무에서 요렇게 음의 차이가 레도 떨어뜨려 줘야 돼요. 레도 플랫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음을 무 같은 경우는 힘을 줘서 이제 불지 않고 조금 안쪽으로 살짝 맞춰서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키는 B 플랫 마이너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기는 되게 조금 처음 접하시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 실음 악기에서 나는 소리에서 지금 레와 솔 요것만 좀 확인해 주셔서 부시면 돼요. 요 밑에 내 있는 거 한 옥타브 올리고 요 곡은 그렇게. 지금 그럼 설명은 산조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 정악 기준이에요. 정악 악기 기준으로. 왜냐면 산조 같은 경우는 그 실음이 또 달라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산조로 나는 불고 싶은데 이 악보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키를 어떻게 하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정악으로 부는 그 똑같은 키를 산조로 부를 거예요. 보세요. 제가 훨훨훨 앞에를 요거를 제가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첫 음이 중이었잖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요 산조로 요걸 불면요. 요렇게 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남자 가수가 부는 거와 여자 가수가 똑같은 곡을 불렀을 때 키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보의 앞에를 보지 않고 내가 보는 실음으로 산조를 불잖아요. 그러면 다른 키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키 조성의 음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정악대금하고 산조대금하고 갖고 있는 그 음색의 키 차이에 의해서 구분을 되어진다. 이 말씀을 그쵸.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음을 전조를 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을 높은 음을 잘하는 사람 있고 낮은 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악기는 지금 정악 악기와 산조는 키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음으로 불 수도 있어요. 다른 곡들도 구독자분들도 똑같은 이제 정악 악기로 이 곡을 내가 연주하고 이 똑같은 음으로 산조를 연주하면 이상할 수 있는 곡도 있지만 대부분 같을 수도 있어요. 민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어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산조음을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정악음으로는 좀 어떻게 불어야 되나요? 처음은 같은 음으로 불어보세요. 같은 악보를 보고 산조 악보를 보고 정악 악보로 그 정악 악기로 그렇게 연습을 차츰차츰 하시면 저절로 귀에서 내가 음이 변화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다면
다음번엔 요 곡을 네. 연주를 해오셔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